네, 그래서 인풋 타입에서 스텝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설명 잠깐 좀 드렸습니다. 였고요. 다시 웹앱 디렉토리로 오겠습니다. 웹앱 디렉토리로 오셔가지고요. JSP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자, 이번에는 3번. 그냥 폼이라고만 할게요. 폼이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이틀은 E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L. 여기는 입력 페이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페이지. 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폼을 하나 만들고요. 액션 속성에는 3번 리절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죠. 이런 페이지가 있어야 될 거고, 요청 방식은 겟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를 넣을 건데요. 첫 번째 인풋은 타입을 문자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로 하고요. 네임 속성에다가 유저 네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홀더에다가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런 정도로 할게요. 줄바꿈을 하나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드롭다운 리스트를 넣어볼게요. 드롭다운 리스트는 select라고 하는 걸 이용하시면 되죠. select도 우리가 전송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송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이름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컬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select는 옵션 속성을 줄 수가 있죠. 옵션 속성을 줄 수가 있고요. 여기 옵션 시작 태그 안에 value 속성을 줄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색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value를 각각 red, green, blue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빨강, 초록, 파랑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전송 버튼 하나 만들까요? 전송 버튼 만드시려면 input, type, submit 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리고 value 속성의 전송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request.get 파라미터는 하지 않고요. EL만 사용할게요. 여기서는. 자, 작성 다 되셨습니까? 작성 다 되셨으면은요. 3번 form.jsp라고 요청을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주소줄에 3번 underscore form.jsp 이렇게 요청을 보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는 이거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빨강, 초록, 파랑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송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JSP 파일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404 에러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요청 파라미터, 요청 주소가 어디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쿼리 스트링에서 요청 파라미터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됐는지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유저 네임이라고 하는 요청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요청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 파라미터들을 우리가 읽어드릴 수가 있겠죠. 저것을 어떻게 읽어드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되셨습니까? 네.
자, 여기가 이게 입력 페이지입니다. input type text 그리고 여기에 select drop down list가 있는 형태고요. 자, 그럼 결과 페이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결과 페이지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new 그리고 JSP 파일 선택하시면 됩니다. JSP next 하시고요. 여기서 이름을 3번 JSP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3번 프로젝트 웹앱 폴더 밑에서 03번 result.jsp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타이틀은 EL이라고 할 거고요. EL. 그 다음에 여기 만들기 전에요. 요거 만들기 전에 저는 여기에서 스크립트를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여기에서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이렇게 할 수 있어요. UTF 8. 스크립트릿이 반드시 HTML 코드 안쪽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죠? 네. 어디든 스크립트릿은 어디든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스크립트릿은 JSP가 자바로 변환될 때 어떤 메서드? JSP 서비스라고 하는 메서드의 지역 변수, 또 이 안쪽 코드, 이 안쪽 코드 중에 일부로 들어가는 코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리스폰스 만들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스폰스를 만들기 전에만 리퀘스트, 셋 캐릭터 인코딩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바디에서는 제목에서 우선 제목을 먼저 하나 넣을 거고요. 여기 결과 페이지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H2를 쓸 거고요. 사용자 이름을 H2에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사용자 이름을 스팬 태그로 묶어서 출력을 할 겁니다. 스팬 태그로 묶어서. 사용자 이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해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편하죠. 이해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리퀘스트 파라미터 중에서 유저 네임을 찾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되겠죠. 요거 지금 에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에러 없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나중에 이거 에러는 사라져요. 이거 이클립스 버그예요. 이클립스 버그고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없죠? 네, 문법적으로. 자, 이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에서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읽어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요. 다시 어디서부터 테스트를 하시면 되냐면 form.jsp부터 테스트를 시작하시면 돼요. form.jsp에서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고요. 한글도 출력되기 위해서 한글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색깔을 아무 색깔이나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전송 버튼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오셈 이렇게 나오죠. 제가 전송을 하기 전에 유저 네임 부분을 어떻게 넣었냐면 오셈이라고 한글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파랑이라고 하는 선택지를 선택을 했었어요. 파랑을 선택을 했었는데 그 파랑에 세팅되어 있는 밸류가 뭐였었냐면 블루였었죠. 블루. 그 블루를 여기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폼에 옵션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 그래서 파랑을 선택하면 컬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블루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고, 초록을 선택하면 컬러라고 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름으로 그린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전달이 되는 거죠. 빨강을 선택하면 컬러라는 이름으로 레드라고 하는 값이 전달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제가 EL은
JSP 태그 요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CSS 속성값을 설정할 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거기다가 파일을 만들 거예요. 파일을 만들 거고요. 스팬이라고 스타일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 이렇게 할 거고요. 여기 달러 중괄호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파라미터 점 컬러라고 쓸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이게 EL이에요. 이렇게 CSS를 작성하는 코드 안에서 EL을 사용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EL의 내용은 뭐냐면 파람이라고 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중에서 컬러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리퀘스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그 값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속성이 어디에 적용이 될까요? 스팬에 적용이 될 거예요. 스팬.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입력 페이지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입력 페이지 입력하고 유저네임 입력하고요. 색깔을 선택하고 전송 여기 어떻게 됐어요? 파란색으로 보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에서 이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보시면요. 이 부분을 보시면 스타일 속성 있죠. 그죠? 스타일 어트리뷰트가 있죠. 그 다음에 스팬이라고 있죠. 컬러. 여기까지는 우리 스타일의 속성 매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죠? 컬러 다음에 뭐라고 들어갔어요? 여기가. 블루라고 들어가 있죠. 여기 왜 블루라고 들어가 있을까요? 서버에서 HTML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자리에 뭐라고 썼다? 블루라고 쓴 거예요. 왜? 왜 블루라고 썼을까요?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컬러 속성이 뭐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블루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를 초록을 선택을 하면 초록 색깔로 보이죠? 그렇죠? 여기를 빨강을 선택하면 얘가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리퀘스트 파라미터에 전달된 값. 리퀘스트 파라미터 중에서 유저네임이라고 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그리고 컬러라고 하는 리퀘스트 파라미터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두 개가 HTML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는 이 부분에서 하나는 이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스팬이라고 하는 태그의 컨텐트가 들어가는 위치에서 EL이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CSS를 만들 때도 EL이 사용이 됐죠. 이게 EL이 편리한 점이에요. 어디에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넣어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주석을 만들어 버렸죠. 그쵸? 이건 주석을 만들어 버렸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를요. 스타일 속성을 직접 줄 수가 있어요. 스타일은 이렇게 주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컬러 이렇게 하죠. 콜론. 그쵸? 여기에다 EL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파람. 점. 컬러. 그리고 세미콜론.
위쪽 방법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떤 태그 안에서 컬러나 백그라운드 컬러와 같은 스타일을 직접 적용할 수도 있죠. 그때 태그의 스타일이라고는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고 어트리뷰트 중에서 우리가 설정할 프로퍼티 이름을 써주면 되죠. 프로퍼티 이름 다음에는 콜론을 써주고 콜론 다음에 뭐 써주나요? 값을 써주면 되죠. 근데 이 값이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볼까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냐면 입력 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페이지 IT will 빨간색 선택해 볼까요? 전송 빨간색 됐죠. 자, 그게 바디를 보세요. 바디의 스팬 태그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여기 뭐라고 들어가 있죠? red라고 들어가 있죠. 우리가 HTML 코드에서 여기를 red라고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HTML 코드가 동적으로 바뀌고 있죠. 사용자의 리퀘스트에 따라서, 그죠? 사용자가 보내주는 리퀘스트에 따라서 리퀘스트에 red라고 포함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red라고 바뀌고 사용자의 리퀘스트에서 여기가 green이라고 되어 있으면 HTML 코드가 여기가 green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청에 따라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서 HTML이 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JSP의 특징이에요. JSP 그러니까 이런 모든 코드들이 이런 뭐 달러 중괄호하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어디에서 실행이 된다? 서버에서 실행이 된다. 서버에서 실행이 된다. 서버에서 실행이 돼서 리퀘스트 파라미터에서 변수값을 제대로 찾아서 찾아진 문자열들을 어떻게 이 자리에 넣어준다라는 뜻이에요. 넣어준다. 그래서 EL은 익스프레션이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익스프레션 쓸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된다. 죄송합니다. 돼요.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복잡해요. 여기서 하려면 request get 파라미터 메서드 직접 호출해야 돼요. get 파라미터 그 다음에 여기 파라미터 이름 컬러. 자, 어때요? 이렇게 쓰는 거랑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얘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거랑 일단 결과부터 볼까요? 초록 전송 되죠. 됩니다. 새로 고침 되죠. 잘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랑 여기를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랑 얘가 조금 더 보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자바 코드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 자바 코드처럼 보이진 않아요. 이게 EL의 장점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익스프레션을 써도 돼요. 써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EL을 쓰시는 게 조금 더 HTML스럽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결과는 다 똑같을 거예요. 결과는 뭐 다 이렇게 똑같을 겁니다. 제가 잘못 썼군요. 유저 네임이 아니라 컬러라고 써야 되는데.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EL 사용하시는 방법 잘 봐주시고요. 저희가 나중에 이 EL을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도 한번 사용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에 사용하는 것을. 어디 공백을 넣으셨나요? 텍스트 사이에? 텍스트 사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름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셨다는 얘기, 이렇게 공백을 주셨다는 얘기죠. 여기 이렇게 공백을 주시면 전송하면 여기가 다 색깔이 들어가야 돼요. 스팬 태그가 여기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팬 태그가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 사이에 EL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EL이 들어가 있고 이게 유저네임. 그러니까 이 자리에 스팬 태그와 스팬 태그 사이에 유저네임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몇 개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컬러를 바꿔주는 건데 컬러의 값이 리퀘스트 파라미터의 값을 이용한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은 잘 되나요? 안 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 개발자 도구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보여야 돼요. H2가 있고 그 다음에 H2가 있고 요거는 문자열이죠. 문자열이고 제가 중간에 스팬을 넣었죠. 스팬. 요 부분이 뭘로 만든 거냐 하면 달러 중괄호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점 유저네임 이렇게 만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그대로 다 작성을 한 거예요. 그대로 작성한 부분이고 이 블루라고 하는 문자열이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얘가 들어간 거는 이 자리에 달러 중괄호 그 다음에 파라미터 점 그 다음에 컬러였나요? 컬러 이런 식으로 EL을 써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네, 이렇게 해서 EL을 사용한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EL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렸고 EL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앱에서요. 웹앱에서 new 하시고요.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JSP 파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JSP 선택해 주시고 파일 이름은 4번 스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콥. 네. 타이틀은 EL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JSP 내장 객체 그리고 EL 내장 객체라고 썼고요. 일단 실행 결과부터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4번 언더스코어
.jsp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겠죠. 요청하시면 될 거고요.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주석으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JSP에서 그 상태 정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 나중에 게시판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게시판 기능을 만들 때 정보 유지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왜 뭐 리퀘스트나 리스판스와 같은 것들은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션이라든가 쿠키라든가 이런 것들은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그때 사용되는 객체들이에요. 뭐 쿠키라든가 세션이라든가 혹은 페이지 포워드, 페이지가 포워드가 되거나 리다이렉트가 되거나 혹은 세션 어떤 정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객체들이 있는데, 그런 객체들이 JSP에서는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것들은 전부 다 변수 이름들입니다. 얘네들이 변수 이름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스크립트릿 안에서 리퀘스트 점 하면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면 점 하고서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스크립트릿이나 익스프레션 안에서 이런 변수 이름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랑 비교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EL에서 마찬가지로요. 상태 정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객체 이름들이 있어요. 변수 이름이 똑같지가 않고요. EL에서는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 스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퀘스트 대신에 리퀘스트 스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션 대신에 세션 스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스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 이름들이 어렵진 않죠. 페이지 컨텍스트 대신에 페이지 스콥, 리퀘스트 대신에 리퀘스트 스콥, 세션 대신에 세션 스콥, 애플리케이션 대신에 애플리케이션 스콥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페이지 스콥은요. 페이지 스콥은 JSP 페이지가 유지되는 동안 하나의 페이지예요. JSP 하나의 페이지가 유지되는 동안 유지되는 객체. 그러니까 JSP 페이지가 끝나버리면 사용이 불가능하고 JSP 페이지가 있는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리퀘스트는 요청이 유지되는 동안 유지되는 객체. 사라지지 않는 객체라는 얘기예요. 자, 요청이 유지되는 동안은 어떤 동안이냐면 어떤 상태냐면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오고 서버에서 HTML이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리스폰스가 내려갈 때까지
이때 리스폰스가 내려갈 때까지는 리퀘스트가 남아있죠. 서버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객체를 리퀘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서버로 전송이 됐어요. 서버 쪽에서 그 요청을 어떻게 해버릴 수가 있죠? 포워드 해버릴 수가 있어요. 포워드를 해버리면 새로운 웹페이지로 가겠죠. 이 웹페이지가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리스폰스를 전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버가 직접 리스폰스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서버는 포워드를 하고 다른 페이지가 만들어져서 그 페이지가 리스폰스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도 리퀘스트는 유지가 돼요. 이때에도. 그러니까 포워드를 할 때에도 리퀘스트는 유지가 된다. 포워드 방식과 리다이렉트 방식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포워드 방식에서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런 의미고요. 세션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를 할 때 그때 세션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션이 유지되는 동안 유지되는 사라지지 않는 객체를 세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애플리케이션은 웹 애플리케이션이 공격 중에 서버 실행 중에 계속 유지되는 객체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객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거냐면 스크립트릿이나 혹은 스크립트릿이나 익스프레션 안에서 페이지, 컨텍스트, 점, 그 다음에 뭐뭐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뭐 xxx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 거죠. 뭐 get이나 set으로 get 혹은 set으로 사용하는 메서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합니다. 리퀘스트도 마찬가지. 사용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우리가 사용할 때 이렇게 썼죠.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션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EL에서는요. 그러니까 JSP가 페이지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고 리퀘스트를 가지고 있고 세션을 가지고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EL에서는 이 페이지 컨텍스트를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페이지 스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JSP의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인 거예요. 리퀘스트 스콥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EL 안에서 리퀘스트 스콥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얘는 무엇을 가리키게 되냐면 JSP의 리퀘스트 객체를 가리키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EL 안쪽에서 세션 스콥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세션 스콥. 이렇게 쓰시면 얘는 뭐가 된다? JSP의 세션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스콥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스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얘는 JSP의 애플리케이션 객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EL의 동작 원리예요. EL은 다음과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달러 중괄호 안에다가 어떤 변수 이름 혹은 식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 얘가 동작하는 원리예요. 얘가 동작하는 원리는 이 변수 EL에서는요. EL에서는 EL은 변수 이름을 페이지 스콥에서 먼저 찾습니다. 페이지 스콥에서 변수 이름을 찾아보고요. 만약에 페이지 스콥에서 없으면 리퀘스트 스콥에서 찾습니다. 리퀘스트 스콥에 없으면 세션 스콥에서 변수 이름을 찾고요. 세션 스콥에 변수가 없으면 애플리케이션 스콥에서 찾습니다. 순으로 찾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예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를. 우선 얘네들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네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H2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2를 만들고요. JSP, 스크립트릿과 익스프레션. 스크립트릿을 만들게요. 스크립트릿을 만드시고요. 자, 이런 변수 이름들은 여기 오타가 있었군요. 오타 있었어. 리퀘스트. 페이지 컨텍스트, 리퀘스트, 세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JSP 안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 제일 범위가 작은 게 뭐냐면 페이지 컨텍스트예요. 페이지 컨텍스트. 자, 여기 뭐가 있냐면 set으로 시작하는 거 찾아보세요. s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찾아보시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set attribute. set attribute를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문자열, 두 번째 아규먼트는 오브젝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규먼트는 무조건 문자열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 타입이나 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정수, 문자열, 실수, 불리언, 뭐 심지어 뭐 어레이 리스트 어떤 거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문자열 넣고요. 자, 여기에 뭐라고 할 거냐면 정수를 넣을게요. 정수 뭐 숫자 1 뭐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넘버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1. 이번에는 리퀘스트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리퀘스트에다가 set으로 시작하는 메서드를 다시 또 찾아보세요. 똑같이 나오죠. 뭐가 있어요? set attribute가 있어요.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똑같고요. 자, 여기는 전부 다 숫자로만 하겠습니다. 넘버 2라고 하고요. 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세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도 set
뭐가 있냐면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여기는 넘버 3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3 그리고 3이라고 할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set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자, 여기에 넘버 3이라고 할게요. 아, 4. 그리고 여기 값은 4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JSP는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변수 안에다가 넘버 1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숫자 1을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컨텍스트가 지금은 뭔지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그 게시판이라고 하는 기능, 로그인, 로그아웃을 포함한 글쓰기, 글 검색하기, 글 수정하기, 글 삭제하기라고 하는 그런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시판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때 아마 여러 개의 페이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 애플리케이션 구조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때 이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만 생각을 하세요. JSP는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 또 다른 변수를 하나 만든 거예요. 넘버 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1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했다. 페이지 컨텍스트에 넘버 1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서 그 어트리뷰트에 정수 1을 저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아래쪽에 있는 코드는 뭐냐면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에 넘버 2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트리뷰트를 만들고 그 속성에 값 2를 저장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코드는요. 이 코드는 페이지 컨텍스트 객체에 넘버 1 속성 값을 1로 정수 1로 설정을 한 거예요. 밑에 있는 코드는 뭐냐면 리퀘스트 객체에 무슨 속성? 넘버 2라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서 그 값을 정수 2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럼 아래쪽도 마찬가지. 여기는 세션에다가 여기는 애플리케이션에다가 그런 내용입니다. 네, 저 내용들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div 하고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속성. 여기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변수 이름이 페이지 컨텍스트 점 gett어의 반대가 뭐예요? gett어의 반대가 setter 죄송합니다. setter의 반대가 뭐죠? setter의 반대가 get터죠. get attribute예요. get attribute. 자, 여기 이름 뭐라고 주면 될까요? 넘버 1이라고 주시면 돼요. 여기 attribute 이름을 넘버 1이라고 했기 때문에 get터를 호출할 때 넘버 1이라고 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request가 가지고 있는 속성. request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request 변수에서 get attribute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 뭐라고? 넘버 2라고 쓰시면 돼요. 세션 속성입니다. 세션 속성은 똑같이 하시면 돼요. %는 세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getter를 호출하시면 돼요. getter 이름은
넘버 3번. 세션에다가 우리가 속성을 어트리뷰트를 만들 때 어트리뷰트의 이름을 넘버 3이라고 했으니까 그 값을 읽어 오시려면 getter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get attribute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션이죠.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속성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 attribute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넘버 4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 get터와 setter예요. 자, 이런 값들은 JSP가 뭘로 만들어질 때? 자바로 변환이 될 때. JSP가 자바로 변환이 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변수들이에요. 이런 변수들은.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JSP가 가지고 있는 객체다라고 해서 내장 객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을 얘네들로 만들면 안 됩니다. 변수 이름을 얘네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얘네들은 반드시 JSP 안쪽에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냐면 세터하고 게터예요. 어트리뷰트의 세터고 어트리뷰트의 게터예요. 거기다 이름 주시는 것뿐이에요. 이름. 자, 실행해 볼까요? 새로 고침만 해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새로 고침. 페이지 속성, 리퀘스트 속성, 세션 속성, 애플리케이션 속성. 1, 2, 3, 4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세팅했으니까. 페이지에다가 1이라고 세팅했고 리퀘스트에다가 2라고 세팅했고 세션에다가는 3, 애플리케이션에는 4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되셨죠? 자, 똑같은 내용을요. 자, 이거는 무엇을 이용한 거냐면 여기 위쪽에 제목 있었죠? 스크립트릿과 익스프레션을 이용한 내용이었었고요. 똑같은 내용을 이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JSP 스크립트릿과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이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div 만들게요. EL은 얘네들을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얘네들. 페이지 속성, 리퀘스트 속성, 세션 속성, 애플리케이션 속성이 있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요. 달러. 이게 EL이죠. 이게 EL인데 페이지는 페이지 스콥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페이지 스콥. 점 넘버 1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시면 될까요? 여기서는 테스트 스콥 점 넘버 2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세션 스콥 점 넘버 3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애플리케이션 스콥 점 넘버 4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결과 볼까요? 결과 보시면은요. 새로 고침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JSP와 EL의 차이점은 뭐가 차이점이다? 내장 객체 변수 이름이 다르다. JSP에서는 페이지 컨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똑같은 게 EL에서는 페이지 스코프. JSP에서 리퀘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EL에서는 리퀘스트 스코프. JSP에서 세션이라고 부르는 것은 EL에서는 세션 스코프. 그 다음에 JSP에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변수는 EL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스코프. 전부 다 뭘 붙여준다? 스코프이라고 하는 걸 뒤에 붙여준다예요. 되셨습니까? EL은 세터가 없어요. EL은 세터가 없어서 세팅해주는 거는 자바 코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자바 코드를 쓸 수밖에 없고 EL은 게터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게터. 근데 게터를 사용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 사용하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EL을 사용하면 이렇게 getter 메서드를 호출하는 스크립트릿을 스크립트 만드는 것처럼 HTML 스크립트를 만드는 것처럼 좀 더 보기 좋게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EL은요 변수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찾아요. 어떻게 찾느냐? 페이지 스코프에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요. 페이지 스코프에 없으면 리퀘스트에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트리뷰트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요. 리퀘스트에 어트리뷰트가 없으면 세션에 어트리뷰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요.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어트리뷰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거예요. 결국 그 EL에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JSP 내장 객체 페이지 컨텍스트나 혹은 리퀘스트나 혹은 세션이나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속성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 있죠. 아래쪽에 있는 코드에서 얘네들 다 생략하셔도 돼요. EL에서 넘버 1이라고 하면은요. 자, 일단 결과부터 볼까요? 새로 고치면 돼요. 새로 고치면 한다고 여기 바뀌는 거 없죠. 그쵸? 자, 이게 왜 가능하냐? 얘는 뭐랑 같은 코드냐면 아까 썼던 코드. 자, 이건 주석입니다. 달러 중괄호 페이지 스코프 점 넘버 1. 이 코드와 완전히 동일한 코드. 앞에 페이지 스코프라고 하는 걸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변수 이름을 어디서 찾느냐? EL은요. 이 변수 이름을 페이지 컨텍스트 점 get attribute를 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있으면 거기서 끝.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거를 볼까요? 두 번째는 제일 처음에 EL은 무엇을 하냐면 페이지 컨텍스트 점 get attribute 넘버 2 하고 여기다 넘버 2를 넣는 거예요.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값이 없겠죠. 우리가 페이지 컨텍스트에다가 셋을 한 거는 넘버 1만 셋을 했어요. 넘버 2는 없어요. 넘버 2는 어디다 셋을 했어요? 리퀘스트에다 셋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을 시도하는 거냐면 제일 처음에 페이지 스코프에서 넘버 2를 찾아봐요. 근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못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달러 리퀘스트 스코프를 가는 거예요. 리퀘스트 스코프 점 넘버 2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발견이 되는 거죠. request 점 get attribute number 2를 했더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사용하실 때는 페이지 스코프이냐, 리퀘스트 스코프이냐, 세션 스코프이냐, 애플리케이션 스코프이냐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 순서가 변수의 이름을 찾는 순서가 제일 처음에 페이지 스코프에서 먼저 찾고 거기에 없으면 리퀘스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없으면 세션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똑같은 처음에 했었던 코드와 똑같은 코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EL을 사용하시는 그 EL이 편리한 점이에요. EL의 편리한 점이 페이지 스코프이냐 리퀘스트 스코프이냐를 명시하지 않아도 변수 이름들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준다라고 합니다. 네, 요 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그 EL을 사용하시는 거는 요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